1961년 뉴욕 화려한 맨해튼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 브루클린의 낡은 공영주택 단지에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7살 소년 하워드 슐츠에게 세상은 온통 차가운 회색빛이었습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그들의 삶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슐츠가 마주한 것은 소파에 무력하게 널브러진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탁자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는 발목이 부러져 일을 못하게 되자마자 마치 고장난 부품처럼 회사에서 버려졌습니다. 의료보험도 퇴직금도 없던 시절, 아버지의 실직은 곧 가족 전체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3년 이탈리아 밀라노. 성인이 된 슐츠는 출장길에서 운명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곳의 카페는 단순히 검은 물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바리스타는 손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서서 커피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곳, 하지만 모두가 친구가 되는 마법 같은 공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란 슐츠에게 그곳은 마치 따뜻한 연극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슐츠는 흥분에 차서 이탈리아의 낭만을 이야기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의 원년 멤버들은 그저 원두만 팔고 싶어 했을 뿐 에스프레소를 파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듯 독립한 슐츠.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무려 242명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서서 커피 안 마셔요. 라는 비아냥거림 속에 밀라노의 꿈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슐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순히 카페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식처를 원한다는 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집도 아니고 전쟁터 같은 직장도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해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푹신한 소파가 있는 곳. 스타벅스는 그렇게 도심 속의 거실이 되어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진동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바리스타가 직접 손님의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릅니다. 슐츠는 직원을 종업원이 아닌 파트너라 불렀고 파트타이머에게도 스톡옵션과 의료보험을 제공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존중과 대우. 슐츠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그 빚을 갚듯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존중받은 직원이 만드는 커피는 달랐고 그 온기는 고스란히 손님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감성 뒤에는 차갑고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이렌 오더와 선불 충전금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해둡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하듯 말이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겠다고 맡겨둔 돈, 즉 선수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스타벅스가 보유한 현금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어지간한 지방은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더 기막힌 건 낙전 수입입니다. 사람들이 충전해놓고 까먹거나 잔액이 애매해서 안 쓰고 버려지는 돈. 이 눈먼 돈으로만 1년에 무려 2천억 원을 공짜로 벌어들입니다. 이쯤 되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은행업을 하는 커피 회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 슐츠가 꿈꿨던 제3의 공간은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편안했던 탓일까요? 매장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들로 점령당했습니다. 회전율은 곤두박질 쳤고 앉을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굳건했던 파트너 철학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조 결성 바람이 불었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등판했던 하워드 슐츠. 그가 다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시대는 변했고 과거의 마법은 예전만큼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흔들렸고
왕좌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히 전 세계 3만 5천 개 매장의 문은 매일 아침 열립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습관처럼 초록색 인어를 찾아갑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닙니다. 가난했던 소년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이자 금융 시스템이며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지금의 진통은 제국의 황혼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성장통일까요? 커피 향이 계속해서 세상을 매혹시킬 것이라 믿는다면 스타벅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3의 공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빈민가 소년의 꿈에서 시작해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된 스타벅스. 이 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